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식재산 보호 파트 3 중에서 챕터 1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중심으로 작성을 하였고요. 그 내용을 포함을 해서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강의 내용은 요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교재 그리고 또 예상 문제집을 보고 복습,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각 차시는 25분 정도 분량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에 대해서 창출까지 공부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에서는 특허 출원의 결정,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심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심사를 하게 돼서 특허 결정이 되는 것. 그러면 특허 등록 결정이 나면 설정 등록이라고 해서 소정의 비용을 납부하고 한다면 특허증을 받게 됩니다. 특허 출원의 결정 및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먼저 직무발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직무발명과 출원 결정, 직무발명은 말 그대로 설명을 하면 어떤 그 직무에 관련된 발명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발명 보호법에 대해서 이제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직무발명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직무발명이라고 하면 종업원 등이 이렇게 해서 종업원이라고 하면은 그 어떤 기업이라든지 또 정부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소속되어 있어서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이 또 근로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 사용자, 회사 등에 대해서 그 근로를 제공하는 이런 사람을 종업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종업원 등이 사용자, 또 회사 등의 업무 범위 내에서 그래서 종업원이라는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업무 범위 내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범위 내에서 직무 수행 중 자기가 일을 해야 된다 회사에서 그런 것을 하는 중에 발명한 것으로서 발명진흥법에 따라서 특허 등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제 급여를 주는 사람, 종업원을 급여 대가를 지불하고 운영하는 이제 경영자 등이 되겠죠. 사용자는 사전 승계 조항, 뭐 계약 또는 취업 규칙 등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직무 발명을 하면 그 회사의 권리는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죠. 그리고 물론 인사 문제, 급여 문제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전 승계 조항, 사전에 그런 발명에 대해서 발명을 하게 되면 회사가 그 권리를 인정받아서 출원인 또 등록권자가 될 수 있다는 이런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게 근거하여 권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계약, 취업 규칙 등에 근거하여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무발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는데요. 전자회사 A라는 전자회사에서 연구원 김대리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회사에 전기차 배터리 성능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에 새로운 충전회로를 발명하였다. 충전회로를 발명하였다 하면 이 발명은 직무상 행해진 것이므로 또 종업원이 한 것이기 때문에 직무 발명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는데 직무 발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종업원으로서 근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회사가 출원권을 가진다. 이런 것입니다. 출원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원시적으로 발명자입니다. 발명한 사람이 특허 출원을 할 수가 있는데 직무 발명인 경우에는 회사가 종업원으로서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지금처럼 전기차 배터리 성능 개선 프로젝트에 참여하던 종업원이 충전회로를 발명해서 출원했다고 하면 발명자는 그 개인이지만은 출원권은 회사가 가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자가 회사 등이겠죠.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종업원에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정당한 보상을 종업원에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보상 방식은 계약 또는 규칙에
명시하며 통상 고정금, 매출 연동, 실시료 기반 보상 등이 있습니다. 고정금이라고 하면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심사를 거치고 등록이 되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출원을 했는데 등록이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특허 출원을 하면, 디자인 출원을 하면, 또 실용신안 이런 출원을 하면은 또 같은 특허라도 A등급, S등급, A, B, C등급 이렇게 나눠주는데 그 등급 분류에 따라 가지고 고정금을 얼마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이 되면은 매출에 연동해서 몇 %라든지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또 실시료 기반 보상 이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사전 계약을 통해서 회사와 이렇게 또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통상적으로 대기업은 직무발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걸 두고 출원 여부를 결정하며, 출원을 발명에다 해가지고 회사에 냈는데 그걸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직무발명에 해당되는지, 또 그것이 등록 가능성이 있는지, 또 실제로 시장에 나가가지고 어떤 매출이라든지 이게 회사에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등을 그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출원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중소기업 또 개인기업 등은 대표자나 기술팀의 판단으로 진행을 한다, 이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이때 출원 판단하는 기준이 있겠죠. 출원 여부 판단 기준이 있는데 대체로 세 가지 정도를 보고 판단합니다. 특허성, 기술성, 시장성입니다. 특허성이라고 한다면 특허 요건, 이 발명이 특허 등록될 수 있는지 하는 성질을 판단하는 것인데, 특허 등록 요건은 세 가지죠.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의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기술성입니다. 기술성은 구현 가능성, 그리고 설계 완성도, 실제로 이 발명을 구성을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구성할 수 있도록, 작동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 설계가 되고 도면이 완성되어 있는지를 보고 기술성을 판단합니다. 그 다음, 이런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장성이 있는지, 회사 기업에서 특허 출원을 하고 관리해야 될 것을 판단하는 데서 시장성입니다. 사업화 가능성, 우리 회사에서 사업화를 할 수 있겠는지, 그다음에 수요는 어떤지, 이게 지금 성장하는 단계의 산업 분야의 발명인지, 또 우리 회사에서 이것을 계속하고 있는 건지, 또 그 시장에서 확산되었을 때 고객들이 충분히 이 발명한 제품을 구입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출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출원 여부 판단 기준은 특허성, 기술성, 그리고 시장성 세 가지 정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선 시간에서도 학습한 바가 있습니다만은 특허 출원 전의 유의사항 몇 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는 뭐죠? 선출원주의입니다. 모든 국가에서, 미국을 포함해서 모든 국가에서 선출원주의, 그러니까 먼저 발명을 했는지를 사실 누가 알 수가 없겠죠. 근데 특허청이 먼저 내게 되면 그의 날짜뿐만 아니라 해당 시간까지 정확하게 전자출원을 하게 되면 접수한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알려지게 됩니다. 특허는 선출원주의를 따르므로 논문 발표, 또 제품 출시 등 외부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출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출원하기 전에 논문 발표 등을 했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 공지 예외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또 그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그래서 특허는 무조건 선출원주의다. 먼저 공지를 했다고 그래도 그 공지한 시점이 이제 선출원에서 우선이 되거든요. 공지한 시점이 언제냐? 그 소급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시를 볼까요? 스타트업, 어떤 B사가 있을 때 의료기기 기술에 대한 논문을 학회에 발표했다. 논문을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이후 출원하려 했으나 공개로부터 1년이 지나 특허를 받을 수 없었다. 이런 것입니다. 논문을 먼저 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반드시 공개한 날로부터 1년이 논문에 이제 게재가 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1년이 지나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1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신규성을 상실한 것입니다. 내가 논문을 썼다고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기술을 개발했다고 하더라도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논문을 게재한 후에 그 공개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게 되면 신규성이 상실되어서 등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지를 예외적으로 적용받는 공지예외 제도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원인은 자의적 공개, 출원인이 이것을 자의적으로 공개한다면 그것도 1년 이내에 출원을 해야 됩니다. 논문이라든지 제품 또 뭐 학회 이런 데서 또 제품 출시 등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1년 이내에 특허 출원을 해야 되는데요. 이때 출원서에 공지 예외 사유를 명시해야 됩니다. 공지 예외. 이것이 특허 출원을 지금 하는 것은 언제 논문에 이렇게 게재가 되었다. 또 언제 제품 출시가 되었다. 어떤 뭐 전시회라든지 이렇게 한다는 것을 명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공지 예외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 교수 C는 스스로 만든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학회에서 먼저 발표했죠. 학회에서 먼저 논문으로 발표한 후에 6개월 이내면 해당되죠. 6개월 이내에 특허를 출원하고 그 다음에 공지 예외 증명서 6개월 이제 특허 출원이 6개월 이내에 된 것이다. 언제나 된 것이다. 라고 제출하여서 신규성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특허는 선출원주의가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논문 발표, 제품 출시 등 외부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출원하는 것을 유념해야 된다고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선행기술 조사, 선행기술 검색 이렇게 하는데 먼저 있었던 해당 분야의 기술 발명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선행기술 조사는 유사한 기술이 있는지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그것을 명세서 및 청구항 설계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출원 시에 있어서 공동 발명자가 2명 이상일 때 공동 발명이 되겠죠. 공동 발명 시 권리 관계를 사전에 계약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공동 발명을 했다고 그러면 이 권리 관계를 누구로 할 것이냐, A, B 공동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A로 할 것인가. A로 하면 왜 A로 하느냐, B가 A로 해라. 뭐 당신이 뭐 특허 출원 비용을 낸다든지 또 나한테 비용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권리는 내가 같이 발명자로서 하지만은 권리는 A에게 뭐 양도를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계약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 출원 시에 이러한 권리 비율이 불명확할 경우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권리를 5대5로 한다든지 또 4대6으로 한다든지 뭐 7대3으로 한다든지 8대2로 한다든지 이런 이 권리 비율을 명확하게 계약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도 설명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만은 특허 출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특허 출원의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허 출원은 아이디어로 있었던 그 발명을 구체화시킨 것, 그걸 특허 명세서로 작성을 하죠. 명세서에는 발명의 명칭이라든지 종래 기술,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 특허 청구 범위, 도면 이런 게 들어가는데 최초의 특허청이 내는 것을 이제 출원이라고 합니다. 출원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출원 단계에는 특허의 기술 내용을 담은 특허 명세서, 그리고 권리사항이 기재된 특허 청구항, 또 도면, 발명을 세부적인 구성을 나타내는 도면 등을 준비하여 특허청에 전자 출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서면으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어디서든지 전자 출원 양식 또 그 파일을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출원을 하게 되면 출원번호하고 출원일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서 2025년 5월 5일이다 이렇게 한다면 출원일은 2025년 0505 이렇게 하고 출원번호는 특허라면 10-2025- 또 뭐 7자리 번호 숫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출원일을 부여하게 되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이 선출원의 기준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출원한 것이 가장 먼저 앞선 것, 출원한 걸 가지고 나중에 추가 내용을 부과하거나 이렇게 해서 보완할 수도 있거든요. 또 분할 출원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 반드시 출원번호 또 출원일자가 최초 출원, 선출원의 기준일이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시 설명을 해볼까요? 창업자 D는 휴대용 수력발전기 구조에 대해서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고 키포넷을 통해 출원하여 특허청
온라인 출원망이죠. 키포넷을 통해 출원하여 출원번호를 확보하였다. 출원번호뿐만 아니라 출원 일자가 이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출원 단계. 출원을 하게 되면 심사 청구를 하여야 되는데요. 심사 청구는 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심사 청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심사 청구는 출원과 동시에 되는 것이 아니고 출원 이후에 3년 이내에 해야 된다. 3년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하되는 것입니다. 취하는 최초부터 없었다는 것. 그 출원 번호 일자가 있었으면 그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보통 출원과 동시에 심사 청구를 한다. 심사 청구 체크를 하고 심사 청구 비용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출원을 하게 되면, 심사 청구를 하게 되면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중간 사건이라는 게 나타납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심사관이 이제 심사를 했을 때 이것이 관련 선행 기술하고 유사한 것이 있다, 또는 똑같은 게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통지서를 보내면 그 중간 사건이라고 하고요. 거절 이유 통지서 또는 의견 제출 통지서라고 합니다. 거절 이유 통지서를 받으면 2개월이라는 시간을 주어지고 2개월 이내에 의견서 또는 보증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보증서에는 특히 명세서 내용을 고치는 것을 보증서라고 하거든요. 보증서에는 청구항 변경 또는 명세서 수정 등의 내용을 포함합니다. 보증서를 내게 의견서라는 면에서는 심사관이 이 점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또 쉽게 만들 수 있다고 이렇게 했다면, 그게 대한 그렇지 않다고 내용을 쓰는 것은 의견서고, 의견서를 반영해서 특허 청구항을 감축한다든지 정정한다든지 변경하는 것, 변경 또는 명세서 내용을 수정하는 것을 중간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이렇게 해서 이제 중간 사건 대응해서 보증서 낸 것이 통해서 등록이 되면은 등록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거절 이유를 해소하면 등록 결정이 되는 거고요. 등록 결정이 되면 그 출원인은 특허 권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등록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등록 결정을 하면 등록 납부를 하고 또 20년간 사용할 수 있겠죠. 이때 등록료를 납부하면 설정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설정 등록이 완료가 됐다면 그 등록 원부라고 하는 데서 권리자가 출원인 누가 이 권리를 등록했다라고 이제 하는 것을 설정 등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특허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허권이 발생하는 거죠. 예를 들면 벤처기업인은 특허 심사관으로부터 청구한 명확성 부족으로 거절 이유를 받았으나 보증서를 제출하여서 등록 결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청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부족으로 거절 이유 통지서를 받았으나마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서 등록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출원 전략 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원 전략에서 출원할 때 우선 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심사 청구 시 함께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우선 심사 대상, 누구든지 빨리 심사를 받고자 합니다만은 이런 거 우선 심사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할 경우에 비용도 별도로 발생하고, 대상이 우선 심사 대상이 돼야 되는데 AI에 관한 기술, 또 친환경에 관한 기술, 방위산업, 또 실시 중인 기술이 특허 출원됐을 때 제3자가 침해 여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 우선 심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 지원 대상으로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노비제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할 수가 있고요. 평균 심사 기간은 일반적으로 한 12개월 정도가 걸리고, 또 실제로 16개월, 18개월 분야에 따라 다를 수도 있는데, 우선 심사하면 1 내지 3개월 또는 4 내지 6개월 만에 등록 여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팜 기술을 실용화한 기업 F가 있다면 농림부 R&D 지원과제 수행 중이었고, 우선 심사를 통해 2개월 만에 특허 등록을 완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선 심사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조기 공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기 공개는 출원하면 출원일로부터 1년 6개월 전에 공개가 되는데, 6개월 후에 공개가 되는데, 그 전에도 출원인이 신청한다면 공개가 가능합니다. 언제?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그것을 자기 특허가 출원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벌써 사용을 한다든지 무작위로 허락 없이 사용, 이럴 경우에 조기 공개를 해서 이게 출원되었으니까 계속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기 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침해자에게 보상금 청구권이 행사 가능합니다. 실시자에게, 그 침해하는 자에게 권리 존재를 알리는 거고, 알리는 날짜부터 보상금 청구권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 제어 기술을 개발한
개발자 G는 기술 이전을 위해 조기 공개, 기술을 이전하려고 조기 공개를 신청했고 타기업의 사용 사실 근거로 타기업이 이것을 사용했다는 것을 이제 증빙으로 삼아서 보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실전 핵심 정리입니다. 직무 발명은 사용자가 승계합니다. 발명자가 발명을 했더라도 직무에 관련돼서 했다 그러면 사용자가 직무 발명은 승계를 하며 대신에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하고 이것은 이제 취업 규칙이라든지 이런 데서 정하고 있습니다. 선출원주의에 따라서 외부 공개 전에 출원이 필수다. 명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공지 예외 적용은 공개 후 1년 이내에 해야 되고 또 30일 이내에 증명서를 제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순서를 보면 출원을 하고 심사 청구를 3년 이내에 해야 된다. 이후에 거절 이유가 나오면 거절 이후 대응은 2개월의 기간이 주어지고 기간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다음 등록 결정을 하고 등록료를 납부를 하면 설정 등록이 돼서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 우선 심사, 또 조기 공개는 이런 제도를 활용을 해서 전략적으로 권리화를 앞당기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기 공개가 뭐라고 그랬죠? 일반 출원을 하게 되면 1년 6개월 후에 18개월 후에 공개가 되는데 앞서 설명된 그런 경우들 제3자가 침해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출원의 신청에 의해서 조기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가지고 뭐 보상금 청구권이라든지 또 경고를 해서 사용을 못하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 특허 출원의 결정 및 절차 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더 많은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 교재를 가지고 이해를 하고 학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예상 문제 몇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과 해설을 같이 설명을 할 텐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여기까지 볼까요? 다음 중 직무 발명의 예로 적절한 것은 대학생이 졸업 작품으로 개발한 기술. 이것은 직무와 관련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죠. 이건 제외를 해놓고. 2번, 회사 연구원이 공식 프로젝트로 발명하는 기술. 이런 것들은 직무 발명 예가 되겠죠. 2번 동그라미 가능성이 있습니다. 3번 한번 보겠습니다. 퇴직 후 개인 연구 중 완성한 아이디어. 이건 재직 중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 발명이 아닙니다. 동호회 활동 중 착안한 시스템 개선안. 이것도 직무에 관련된 것이 아니죠. 제외. 강연 중 제한된 아이디어를 정리한 문서. 이것도 직무 발명하고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이 해당되고요. 이것은 해설을 본다면 사용자 지시와 또 직무 범위 내에서 창출된 발명이 직무 발명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공지 예외 주장을 위해 필요한 요건이 아닌 것은 공지 예외는 특허는 선출원 제도이기 때문에 먼저 출원을 해야 되지만은 논문이라든지 또 시제품 뭐 전시회 등에서 했다면 그것을 1년 이내에 특허청에 알리고 통지를 하고 그 증빙서를 내야 되는 이런 것들을 하는 절차가 공지 예외 주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공개 후 1년 이내에 출원해야 됩니다. 맞죠? 출원서에 공지 예외 사실을 기재해야 된다. 앞서 설명했죠. 맞습니다. 다음,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증명자료 제출. 그리고 공개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 또 공개된 기술이 외국어로 되어 있을 것. 어떤 것이죠? 이것은 필요한 요건이 아닌 것은 하고 물었죠. 이것은 공개된 기술이 외국어로 되어 있을 것. 이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공지 예외는 언어 조건과 무관하죠. 하고 공개 주체, 출원인이 공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한, 증명, 요건이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3번입니다. 다음 중 특허 출원의 절차. 특허 출원의 절차는 뭐죠? 출원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출원. 하고 그다음 두 번째가 뭐죠? 심사 청구. 세 번째 심사 청구 나와서 출원하면 그것을 심사관이 의견 제출 통지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경우인데 의견서를 제출을 하고 등록 결정을 하는 절차. 그래서 이것은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출원, 심사 청구. 그다음 거절 이후 발생 시 대응인데 대응이 의견서 제출이겠죠. 그다음 등록 결정을 하고 등록 결정서를 받으면 설정 등록을 하는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됨을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 더 풀어볼까요? 우선 심사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조기 사업화를 원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다. 맞겠죠? 2번, 일부 청구항만 우선 심사 대상이면 전부 우선 심사된다.
일부 심사 청구한 우선 심사 대상이면 전부 우선 심사 청구가 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 심사 청구 전이라도 우선 심사 신청이 가능하다. 아닙니다. 우선 심사는 심사 청구를 한 다음에 동시에 할 수도 있겠죠. 우선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AI, 친환경 등 지정된 기술 분야는 신청 대상이 됩니다. 신청이 각하되면 일부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요거는 이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우선 심사는 반드시 심사 청구 후 또는 동시에 신청해야 하며 그 이전에는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5번 조기 공개에 대한 신대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공개 전에 특허청이 자의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이거 틀리는 것이죠. 옳지 않은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조기 공개는 반드시 출원인의 신청에 의해서 가능하고 공개 이후부터 보상권 청구권이 행사 가능합니다. 출원 전 취하되면 공개되지 않고 공개된 기술은 타인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특허청은 임의로 공개하지 않으며 출원인 요청 있거나 또는 1년 6개월 후에만 공개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열심히 교재를 확인해서 추가 학습하기를 바라겠습니다.